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증거과학원 HSK 대표 강사 시원스쿨 증거가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9월 시험을 대비해서요. 8월에 있었던 기출문제로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1부분 보시면요. 항상 가장 사실 중요한 거예요. 문장 분석력 문제. 자, 항상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봐주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조금 말 빨라요. 그래도 한국말이니까. 자, 항상 이런 문장을 보실 때는 먼저 관련사를 찾아내세요. 수이란 但是, 如果就처럼 흐름을 잡는 단어들을 네모하거나 해서 표시를 해보시면 뭔가 짝이 맞지 않거나 이 문장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큰 호흡을 한번 하긴 했는데 문제가 없다. 두 번째 큰 호흡은 주어, 서술어, 물론 형용사일 수도 있죠. 하지만 동사라면 목적어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서로 호흡이 잘 맞고 있는지 혹은 이 문장에 주어가 빠졌거나 서술어 혹은 목적어가 빠지지 않았는지 큰 호흡을 보시고 그래도 크게 봤을 때도 문제가 없을 때 세 번째 수식 성분들 이렇게 꾸미는 말들에 그런 문제가 있나 이렇게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줄여가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51번을 한번 보게 되시면 첫 번째 1번 관련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호흡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위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독해 일부분 자체가요. 어휘력을 주로 파트가 이제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어려운 단어 때문에 너무 끙끙 앓거나 하지 마시고 큰 호흡을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 한번 보시면 예시라는 야시장은 시입니다. 시우시엔링띠 만약에 해석이 안 된다면 어떤 곳입니다. 라고 큰 호흡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일단 넘어가고 그것은 이용여라고 하면 그냥 있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소유하다, 보유하다, 소유를 강조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6급 동사 용료는요. 구체적 사물을 가져도 되고 추상적인 것도 되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 중국은拥有世界上最多的人口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까지도 다 목적어로 올 수 있는 동사예요. 그렇다면 아까 그 야시장 그것은 가지고 있다. 뭐를 갖고 있다? 여러분 요창은 형용사로 길다죠. 지금 보면 역사가 목적어가 되고 요창은 역사를 꾸미는 말이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서 호흡이 맞지 않고 있죠. 요창더 리시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목적어가 될 수 있게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역시 52번도 한번 보실게요. 먼저 관련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2번 주어, 서술어, 목적어 호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들은 뭐 해야 되냐면 위에도 읽어야 돼요. 수지, 서적, 책을. 그리고 우리들은 주어 그대로 가나 봐요. 동사가 시가 나왔어요. 우리가 시가 나왔을 때는 제가 잠깐 동그라미 칠게요. 뭐뭐로 하여금 뒤에 명사가 한번 나오고 다시 또 동사나 형용사가 나와서 뭐뭐 하게 하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동동사죠. 그러면 명사 어디 있어요? 풍부하다? 얘는 형용사나 동사가 될 수 있어요. 풍부하다 혹은 뭔가를 풍부하게 하다. 하지만 명사가 먼저 필요하죠. 역시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신의 지식으로 하여금 풍부하게 만들다. 네, 호흡을 해보니까 여기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53번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 하고 싶지 않다. 失望. 그리고 일단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실망하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영어가 동사가 VI가 있고 VT가 있죠.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동사,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라면 이제 슈왕은 전형적인 자동사예요. 목적어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뭐뭐에 실망하다라고 할 때는 이제 뚜이를 이용해서 뚜이 셔머셔머失望 이런 식으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일단 목적어가 오는 것 자체가 슈왕이라는 동사하고는 전혀 호응이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한번 보시면 나는 내 치움이 팬이겠죠. 뭐 축구 선수라면 축구 팬을 실망하다, 실망하고 싶지 않다.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면 될 것 같냐면 나는 나의 축구 팬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완전히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不想让 누구로 하여금 我的 치우미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다?失望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큰 호흡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요거는 올해 초반에도 또 나왔던 시험이에요. 자, 일단 관련사가 보여요. 뿌관. 그리고 짝을 뭘 썼냐면 치우. 사실 요거부터가 좀 이상하기는 해요. 뿌관은 뭐뭐에 관계없이 라는 상급 접속사로 보통 이거에 관계없이 모두 뭐뭐하다 떠오라든지 아니면 얘를 쓰지 지우를 쓰는 애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요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갈 건데 뿌관 물론 이 아이들은 보통 또나 예 하고 같이 써서 뭐뭐에 관계없이 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뿌관 울른 불른을 딱 보게 되면 제가 5가지 조건은 있는지 항상 확인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바로 뒤에 문장에 요 5개 중에 하나의 모습이 보통 보여야만 문장이 성립이 되고 의미가 맞아 들어갑니다 라고 요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 첫 번째 의문사가 하나 좀 있으면 좋아요. 있어야 해요. 그래서 누구든 관계없이 어디든 관계없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닐 거면 하이슈가 있어서 A든 아니면 B든 관계없이 요것도 의미가 전달력이 괜찮아요. 정반의 문문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괜찮고요. 명사의 나열 이건 예제를 조금 보실 건데요. 不管 춘夏 秋冬 떠오를 짝으로 썼죠. 춘夏 秋冬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계없이 자 이렇게 명사를 쭉 나열해도 관계없이라는 말하고 쓰실 수 있는데 단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중간에 영어로 치자면 지금은 우리가 or이 필요한 거지 and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허라든지 건 같은 걸 쓰시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사실 이거는 춘天 还是夏天还是秋天할 것을 딱 그냥 줄여서 깔끔하게 나열하세요 라고 해준 것이기 때문에 허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면사 반대말 2개 양쪽 면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크든 작든 높든 낮든 관계없이 해서 5가지 조건 중에 반드시 한 가지 정도는 보여줘야 의미가 통하는데 보시면 일단危险 위험을 만나다 라는 말은 5가지 조건 중에 그 어느 것도 갖춰지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짝도 안 맞고 그리고 배경도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관련사를 통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얘는 뒤에 뭐 해석이 좀 많이 어려워서 대충 그냥 넘어가시면 되지만 여기 루오고가 들어가면 되게 어울렸던 문장이었습니다. 루오고 루오고와 치우 만약 이거면 위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라고 연결이 됐던 문장이었다. 자, 독해 이 부분에서 몇 가지 항상 잘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어서요. 우리 언급할 것은 하고 가도록 할게요. 科学家 과학자들이 研制出 연구 제작해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모르겠지만 목적어 어려운 단어니까요. 相对于 뭐와 상대적으로 하고 꾸미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제가 최근에 이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传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물론 전통적이다 혹은 명사로 전통 이럴 때도 쓰시지만 요즘 어떨 때 정말 많이 쓰냐면 뭔가 새로운 사물이나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을 때 기존이라는 말 있죠. 기존의 방식이나 기존의 사물들을 가리킬 때传통이라는 말을 써요. 요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라고 제가 듣기를 강의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여기 독해 이 부분에 나왔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연구 제작해냈죠. 그러니까 예전 것과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해서 답이 B가 되고요. 자, 요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 좀 있어서 얘기 좀 하고 갈게요. A에 제시되었던 두 번째 단어는 전지호. 전지호는 요런 것들 되게 좋아요. 조금 가져올게요. 전지호의 思想 아주 낡고 진부한 사상. 陈旧的观念 역시 옛날식 사고방식 요런 생각 종류 아주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保守는 형용사일 땐 되게 보수적이다. 他很保守 저 사람 되게 보수적이야. 하지만 동사일 때가 되게 중요해요. 동사일 때는 지키다인데 이 지키다는 단어는 중국에 되게 많거든요. 保守로 지키다는 미미 비밀을 지키다. 외워주셔야 돼요. 保守秘密 플러스 保守秘密. 우리 하는 김에 비밀을 폭로하다, 드러내다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6급 단어이기 때문에 물이 새는 느낌 들어가요. 네. 그래서 발음은 泄露秘密. 그래서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保守秘密, 泄露秘密. 비밀을 지키고 비밀을 까발리고 이렇게 2개 세트입니다. 요것도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뭔가 원시적인 이러면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거 물론 그거 돼요. 되는데 그거 말고 어떤 사물의 굉장히 초기
처음 것을 가리킬 때 우리가 위엔시라는 말을 쓰는 것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위엔시 디투 하면 아주 초기 지도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뭐 위엔시 더 乒乓치오 라고 하면 초기의 탁구는 뭐 지금과 굉장히 규칙이 달랐는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위엔시. 그래서 요 두 개가 너무 한자에 집착하지 않고 요즘 잘 쓰는 뜻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정말 제 느낌은 2~3개월에 한 번씩 얘네들은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꽝 들어가는 아이들.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광판은 추상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내용 광판. 내용이 되게 광범위하거나影响 광판, 영향력이 넓거나 지금처럼 꾸미고 있는데 넓은 관심 이런 거 당연히 광판의 관注 이렇게 추상적인 게 넓을 때 쓰는 말이었고요. 광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얘가 5급 단어거든요. 지금 제가 적고 있는 것도 5급 단어고 광따地区 어느 정도 우리가 테두리를 가늠할 수 있는 넓은 지역 얘도 쓸 수 있지만 얘가 되게 중요한 뜻은 사람이 되게 많다는 뜻을 나타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독자, 광따读者 하면 很多读者의 굉장히 고급 버전, 격식 있는 표현,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광코랑 그 위에 있는 리아오코는 두 개를 항상 같이 묶어서 얘네들은 우리가 거의 가장자리를 가늠하기 힘들 만큼 넓은 대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자연이 넓거나 바다, 그리고 요 최근에 나왔던 시험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건 사막이 그때 나왔었거든요. 사막이 넓거나 아니면 초원이 넓거나 중국 대륙 이렇게 아주 넓은 거. 그래서 요 두 개는 보통 같이 정답이 되니까요. 광코어는 리아오코어하고 항상 같이 다니니까 좀 같이 묶어주시면 좋아요.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 시리즈까지 한번 언급해 드렸어요. 자, 쓰기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있네요. 죄송해요. 자, 여기 보면 무슨 유적이라는 말이 있고요. 정두라는 도시 아시죠? 정두의 평원. 평원, 초원같이 쫙 펼쳐진 곳에 위치하다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어디에 위치하다라는 동사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고 5급 동사예요. 웨유 당연히 정답이 A인데요. 요게 위가 여기서는 짜이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자주는 아니지만 웨이짜이로 쓰시는 경우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시를 쓰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로는 반드시 무조건 짜이 같이 써요. 그래야 어디에 위치하다, 어디에 자리 잡다. 왜 위도 사실 위가 짜이잖아요. 붙은 거죠. 주어로 짜이가 있어야 해요. 짜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위치하다가 역시 하나 더 있는데 짜이를 붙이지 않는 동사가 있어요. 그거 한번 외워볼게요. 띠주. 제가 띠를 먼저 적었어야 되는데. 요거는 짜이라든지 위라든지 이런 걸 쓰시지 마시고 띠주 하는 자체가 어디에라는 느낌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디에 위치하다 시리즈 웨유 주로在 띠주 역시 제가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강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쉽게 답은 A. 이 파트는 다른 거를 다 몰라도 내가 정말 모르는 단어로 되어 있다. 근데 이거 하나가 너무 확실하지 않나? 그럼 바로 답이 나오는 파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단어를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하고 한 10개 아는 것보다 확실한 따페이 정확하게 누구랑 쓰는지 용법을 한 개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거는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요즘 몇 달간 보면 쓰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일단은 뭐 주인공 이름이 막 되게 어렵다든지 그리고 막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이해도 하기 힘들 만큼 어렵다든지 사실 어려울 때는 2016년, 2017년 요때는요. 고문도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가장 끔찍했던 고문 예전 뭐 전국시대 때 뭐 삼국시대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정말 거기 나오는 왕 이름이 한 2개, 왕 아들 이름 정말 요즘 쓰지도 않는 한자까지 해서 어마무시했던 고문도 기억이 나는데 요즘 그런 거 없어요. 되게 평범하게 그냥 이야기 쫙 해주고 끝나는 데다가 특별한 단어가 막 엄청 어려운 게 들어간다든지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쓰기의 경향을 보면 굉장히 쉽다. 이게 요즘 코로나가 다시 좀 심해지긴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내년 3월부터 우리가 시작하기로 했던 7급에서 9급이 딱 시작할지는 올해 말에 발표를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지만 7, 8, 9를
이렇게 위에 얹기 위해서 얘는 조금 자중하는 중이 아닌가 그냥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쨌든 좀 더 흐름을 보고 또 발표도 한번 기다려보고 판단해 보도록 해야겠죠. 자, 이번에 주인공 이름은 왕허. 쓰기 되게 편하잖아요. 꼭 써야 했던 단어는 무엇이 모형이라는 말. 우리 왜 식당 같은 데 가면 앞에 음식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메이시 모싱 하셔도 되고 식품,食品 모싱 다 가능하십니다. 단락이 11개나 됐어요. 11개면 당연히 재분배를 해야겠죠. 이제 제 적중특강을 어느 정도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쓰기는 1000자를 400자로 줄이는 과정이잖아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40%를 줄여내시는 거고. 이러려면 원래 단락이 11개면 천자도 11개면 한 단락이 되게 짧은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내용을 우리가 발췌할 거잖아요. 그럼 막 한 줄짜리가 한 단락이 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당연히 단락끼리 이제 어느 정도 관련성 있는 건 다시 묶어주시는데 보통 요약 쓰기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요약하게 되는 단락 개수가 4번 단락 혹은 5번 단락까지 가는 경우가 가장 좋고 가장 흔해요. 그리고 뭐 적으면 3번, 좀 많으면 6번까지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요 정도 선에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단락이 이렇게 많다 보면요. 뭔가 좀 쓸데없는 단락도 좀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예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그런 경우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쓰기의 기본 규칙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1번 단락에서 40%, 2번 단락에서 40%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이 40% 내가 뽑아낸 내용들을 쫙 적으면 좋은 요약쓰기가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약쓰기라는 건 천자의 전체 글의 흐름을 보고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40%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단락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잠깐 언급한 거하고 연결성이 있는데 어떤 단락은 막 90%를 써야 되는 단락이 있고 어떤 단락은 10%만 쓰면 되는 단락이 있고 어떤 단락은 아예 버려도 되는 단락이 있어요. 전체적인 균형감을 지켜야지 단락별로 40%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고요. 중복되는 내용, 당연히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패스. 뭔가를 얘기한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패스. 문학적으로 좀 멋을 부린 거, 멋있지만 패스. 대사, 사람을 나타내는 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라고 나왔는데 나는 그 앞부분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 문장을 빼고 타라고 하면 이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를 내가 사람 이름을 적어둬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원래 글에는 사람 이름이 들어왔지만 나는 너무 붙여 썼기 때문에 다 줄여버렸기 때문에 바로 타라고 붙여도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반대 경우가 다 생기기 때문에 상황 봐서 이런 사람을 나타내는 대사들은 적합하게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시대사 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나 하는 것도 원래 글에서는 이것이라고 나타내면 됐던 것들이 그 이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내가 뺐어. 근데 저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읽으면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특히 직접화법은 우리가 이제 말을 이렇게 그대로 언급을 하는 걸 직접화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짧으면 괜찮아요. 짧으면 괜찮은데 되게 길어요. 길면 우리가 당연히 줄여야겠죠. 줄인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 말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언급은 못하겠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큰 따옴표가 사라지게 되고 간접화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아마 이거는 영어에서도 배운 적 있으실 텐데 그렇게 될 때 특히 인칭이 많이 바뀌게 되죠. 워 했던 것들이 타로 바뀐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규칙을 다 지켜도 뭔가 갑툭튀라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문장을 쓰고 쭉 안 쓰다가 여기를 딱 쓰면 연결이 되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사 그래서, 그러나, 따라서 이런 말들을 이용해서 연결성까지 주의를 해주신다면 400자로 줄여도 1000자를 본 사람이 못지않게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글을 읽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랬을 때 고득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내용을 한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로 전체 내용을 한번 쫙 읽을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읽을 건데요. 자, 이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나 11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왕허는 쥐조 사람으로 대학 졸업 후 일찍이 창업을 시도하여 패스트푸드점과 과일 가게를 열어본 적이 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 1번 달락, 2번 달락입니다. 23세 때 왕허와 아내는 일본에 가서 허니문을 보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밥을 먹을 때 그는 주인이 음식 샘플을 입구에 놓고 손님이 끌어들어 장사를 하는데 외부로 판매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고 좀 아깝다고 생각했다. 후에 점원의 설명을 통해서 이 샘플들은 진짜와 같은 모양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음식인 줄 알았나 봐요. 그는 호기심을 느껴 한 접시에 홍샤오로우라는 그 요리의 모형을 사서 집에 돌아왔다. 귀국한 후 일단 시간이 보이는 거는 제가 색칠을 좀 했어요. 이걸 다 쓰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왕허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 이러한 모형을 만들 수 있다면 아마도 괜찮은 아이템이 될 거야. 바로 이렇게 한 번의 여행은 왕허에게 창업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참 멋있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4번 탈락. 신중을 기하기 위해 왕허는 틈만 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았고 출장 가는 편의를 이용해서 시장을 채찰했다. 자기가 일본 출장 가는 일이 있으면 일본에 괜히 가서 또 보는 거예요. 그는 조사 후에 이미 모형을 이용해서 음식을 마케팅하는 상점이 있긴 한데 그러나 모형은 모두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것이었고 게다가 가격이 원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5번 달라. 아내는 그가 이렇게 진지한 것을 보고 온 힘을 다해 그를 지지했다. 이어서 왕허는 직업을 그만두고 멀리 일본까지 공부를 하러 갔다. 힘든 공부를 거쳐 왕허는 마침내 요리 모형의 제작 기술을 익혔다. 귀국한 후 이것도 시간 흐름이라 일단 잡아드렸고 귀국 2번 했죠 지금. 허니문 돌아오고 또 배우러 갔다 돌아오고. 그는 소재를 사와 제작 과정을 회상하며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조각했지만 그러나 만들어낸 모형은 여전히 진짜처럼 보이는 효과에 도달하기 어려웠다. 네,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흐름만 보세요. 그래서 왕허는 식당에 가서 한 접시에 홍샤오로우를 시켰고 진짜와 가짜의 홍샤오로우를 함께 놓고 열심히 비교했다. 그는 큰 차이가 색채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색채 조정은 보기에는 쉬웠지만 하기에는 어려워서 한 번 또 한 번의 시도에 의지해 완벽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이 해석은요. 일단은 원래 중국어를 최대한 좀 한국어로 어색하더라도 지금 직역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조형과 색채의 파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왕허는 미술학원에 등록해서 공부하면서 시술을 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계속 열심히 해요. 매일 업무실에서 몰두하여 열 몇 시간을 일했고 몇 번을 실패했는지 정확히 셀 수도 없었어요. 또 한 번의 밤새 모고 다음날 아침 왕허는 제작실로부터 막 제작을 완성한 홍샤오로 모형을 받쳐들고 나와 아내에게 보여주었고 아내는 눈에 놀라움이 가득하여 흥분해서 뛰었다. 정말 너무 비슷해요. 성공했죠? 8번 탈락. 제품은 연구 개발해냈지만 어떻게 그것을 고객에게 추천할 것인가? 왕허 부부는 하나의 신용과 명성이 좋은 주점을 선정하여 그들의 간판 요리에 따라 모형을 제작해내고 그런 다음 상점에 가서 무료로 그들에게 디스플레이 해주었다. 주점 책임자는 왕허의 작품이 보기도 좋고 생생하며 향상이 마치 진짜와 같은 것을 보고 매우 시원스럽게 생각했다. 이 방법은 과연 효과가 나타나고 잇따라 주점 식당이 찾아와서 왕허에게 음식을 위해 모형을 제작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소문이 퍼져 왕허의 음식 모형은 쉬조의 크고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고 그 해의 판매액은 10만 위안에 달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9번 달락. 2019년 초 왕허는 회사를 등록했다. 공상업 등록을 할 때 등록하러 갔는데 그는 식품 모형 분류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회사 제품을 공예품 혹은 모방 공예품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서 그는 이 방면의 선구자가 되었다. 10번 후에 왕허는 자신이 제작한 음식 모형의 멋진 숨은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고 모두들의 관심을 받았다. 왕허가 음식 모형을 제작하는 기회는 나날이 정밀해져서 상점이 사진을 제공하고 요리 원료 배합 비율 및 그것의 특징을 상세히 적어주기만 하면 그는 형상이 진짜에 가까운 모형을 제작해낼 수 있었다. 왕허가 대충 계산해보니 창업 이래 누계한 판매 음식 모형은 이미 4만 개에 가깝고 지금의 주문서는 이미 2, 3개월 후까지 밀려있다. 마지막 탈락. 음식 모형을 제작하는 것은 시장 잠재력이 있는 매우 떠오르는 산업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배울 방법이 없다. 왕허는 창업이 어렵다는 걸 자기가 몸소 너무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회를 수요가 있는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싶어 한대요. 그가 말했다.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이 업계를 크게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전체 내용을 한번 보셨어요. 저는 어떻게 줄였는지 한번 따라와 보실게요. 물론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매달 시험을 치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정답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쓰기 자체가 정답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자, 왕허가 어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대학을 졸업해서 창업을 했지만 바로 가요. 요거는 뭐죠? 패스트푸드점, 과일 가게는 어떤 창업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간 거죠. 요약 쓰기에선 쓸 수가 없어요. 모두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로 바로 연결해 볼까요? 왕허 大学毕业后尝试创业 했지만 또 부타이 전공. 1번 단락에서 요게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허니문을 간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3세 때 뭐 써도 돼요. 왕허와 아내가 여기 일본의 허니문 가다를 안 쓰면 바로 일본 패스트푸드점에서 밥을 먹을 때 23岁时王허和妻子
在 하나 넣어주시고 日本快餐店吃饭时 밥을 먹을 때 타는 안 써도 되죠. 왜? 바로 우리가 거의 붙어왔기 때문에 보게 되었다를 먼저 동사로 쓰고 看到 뭐를 보게 되었냐면 店主 店家 뭐 상관없어요. 店主 주인이란 말을 써도 되고 店家 주인이 음식 샘플을 입구에 놓고 는 판매를 하지 않는 거. 요걸로 바로 넘어가면 기본 의미가 다 전달이 되죠. 다시 看到 뭐를 보게 됐다. 店家把 무엇을 음식 샘플을 样品 하면 돼요. 샘플 样品을 放在门口 입구에 놓고 不销售 판매하지 않는 것을 看到 보게 되었다. 얘네들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보게 되었는데 后来才知道 동사를 중국어로 먼저 놔야죠. 알게 되었다. 뭐를 这些样品 이런 샘플들은 仿真模型 仿真 하면 仿은 모방했다. 진짜를 따라 만든 模型은 아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모형인 것을 알게 되었다. 后来才知道这些样品是仿真模型他很好奇 그는 굉장히 호기심을 느껴서 买了一盘 한 접시의 红烧肉模型을 사서 带回家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네, 지금 1번, 2번 단락은 많이 줄이지 않았어요. 약간 이제 구질구질한 것만 쳐내고 기본적인 의미는 다 가져왔어요. 3번 단락 가요. 回国后 왕허는 자 여기서 아내에게 말했다로 안 쓰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라고 생각했다. runway를 넣을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뭐 이후에 이름을 밀었죠. 다른 사람을 도와, 다른 사람을 위해 이런 모형을 만드는 것은 하고 바로 주어로 바꿔버리고 괜찮은 아이템이 될 거다. 아이템은 项目라는 5급 단어 쓰시면 돼요. 바로 해볼게요. 回国后王贺认为 뭐라고 생각했다? 帮别人做这样的模型是一个不错的项目 라고 생각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4번 단락을 저는 과감하게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봤다 하는 것은 일단 뒤에 이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그 노력은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나타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점이 있는데 가격이 원가보다 훨씬 높다. 이것은 이 글 전체에서는 막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게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회사를 등록하러 갈 때 분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시장이 거의 좀 안 좋다는 정도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단락을 뺀 이유는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요. 자 보세요. 그는 이게 되게 좋은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안에 도를 넣을 거예요. 치즈에 쯔쯔탕 그를 지지했다. 해서 저는 여기까지를 단락으로 끊을 생각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에 이제 뛰어드는 부분을 묘사를 할 거예요. 왕허는 辞去工作 직업을 그만두고 원래 멀리 가다 远赴 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뭐 굳이 안 그러셔도 되고 去日本学习 하셔도 돼요. 우리가 어떤 기술을 익히다 할 때 5급 동사 掌握 쓰시면 되죠. 掌握了 뭐를 익혔다? 模型制作技术 여기까지 쭉 하셨어요. 回国后 그는 소재를 사와 제작 과정을 해상하며 하나하나 디테일을 조각했다는 말은 굉장히 세밀한 묘사일 뿐 중요한 말은 만들어낸 모형이 전혀 진짜 같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回国后 만들어내는 做出来的模型 자, 도달하기 어려웠다.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达不到 도달하지 못했다. 什么什么效果 효과에. 근데 원래 여기에 굉장히 사자성어가 그러니까 진짜처럼 보인다란 말이 사자성어가 쓰였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게 어려우면 그냥 很好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팍팍 줄여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왕허는 직업을 그만두고 가서 이제 배웠어요. 귀국한 후 만들어낸 모형은 효과가 좋지 않았어요. 되게 연결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그러나를 추가할 거예요. 그러나 但是回国后做出来的模型 이러면 연결이 좋아져요. 모형은 达不到很好的效果 좋은 효과에 이르지를 못했다. 됐죠? 넘어가고 于是 그래서 왕허는 去餐厅 가서 뭐를 하나 시켰다. 点了一盘红烧肉를 시켜놓고 认真比较后发现 바로 연결.
열심히 비교 후 발견했다. 바로 연결. 당연히 뭘 비교했겠어요? 아까 우리 일본에서 하나 사왔죠? 그거랑 비교했을 거니까 유추 가능한 내용은 패스. 다시 한번. 于是王鹤去餐厅点了一盘红烧肉认真比较后发现 뭐를 발견했죠? 最大的区别在于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다는 거? 色泽上 색채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어려워서 다 필요 없고 바로 어떻게 실천에 옮겼는지 为了提高 향상시켜요. 능리 어떤 능리? 对造型 이런 거 다 우리 6급 단어 조형 모양 对造型和色泽的把握能力 把握파악하는 거 5급 단어 把握 능리를提高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까요? 为了提高对造型和色泽的把握能力 왕허를 또 쓰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방금 문장과 너무 가까워서 그로 바꿔요. 이렇게 인칭 대사를 조금 이용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타, 그는, 또한, 예, 요렇게. 아니면 뭔가 추가하는 말을 넣어주는 것이 연결해. 그래서 관련사를 자꾸 사용해서 타에 참가了 美术培训 미술학원에 등록까지 했다. 하면 되겠죠. 공부하면서 실습했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뒤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7번 달라. 열 몇 시간 일했다. 몇 번을 실패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밤샘을 한 다음날 아침 확 줄여요. 失败很多次后的一个早上 여러 번 실패한 후에 어느 한 아침 되셨죠? 失败很多次的一个早上 왕허는 아유 정말 쓸데없는 말 뭐를 들고 나왔냐면 또한 6급 단어죠. 손으로 받쳐 들고 났어요. 왕허 또한 完成的红烧肉模型给妻子看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아내는 놀라워하며 말했다로 그냥 바꿔버리면 되죠. 惊讶 역시 6급 단어 惊讶的说 이런 것 정도는 그냥 적어도 돼요. 너무 짧으니까 真是太像了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성공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 질문은요. 그 대답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바로 대답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왕어 부분은 좀 수식하는 말은 빼고 한 주점을 선정해서 그들의 간판 요리에 따라 모형을 제작해서 당연히 상점 갔을 거니까 너무 쓸데없는 말 무료로 디스플레이 해주었다까지 왕허夫妇选定一家酒店 해서 照着 뭔가를 그대로 모방해서 저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照着他们的招牌菜 라고 하면 제일 내세우는 요리, 간판 요리에 따라 制作出模型 해서 免费给他们展示 그들에게 디스플레이를 무료로 해주었다. 자, 주점 책임자는 이거는 안 해도 유추가 가능해요.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성공하겠어요. 就这样 지우가 하나 들어가시면 좋아요. 바로 이렇게 就这样 왕허의 美食模型, 食品模型 상관없어요. 이 모형은 어디에 들어갔다? 走进了 이런 표현을 썼어요. 走进了大大小小的餐厅 혹은餐馆 식당에 들어갔고 那年 그해 혹은 当年 그해 판매 销售额는 达到 10만元에 도달했다. 요렇게만 해주시면 기본적인 흐름은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9번 달라. 2019년 초 왕허 注册 회사를 등록하다 注册了公司 登记时 가서 이제 서류를 진짜 적을 때 다 发现 뭐를 발견했어요? 没有食品模型分类 식품 모형이란 분류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어디에 넣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발견해서 자 10번 날라 빼요. 저는 이게 시험 치러 가서 참 글의 순서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보시면 갑자기 동영상을 찍어 올리고 자기는 분류가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동영상을 찍어 올리고 막 이제 기술이 점점 좋아져 갖고 완전 지금 잘 나간다. 근데요. 이거는 이미 판매액이 10만 위안에 도달했다라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성공했다는 걸 나타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9번 단락과 10번 단락이 너무나 이 연결이 생뚱맞다고 이 원래 글이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보시면 이게 분류가 없을 정도로 이게 중국에서는 좀 잘 없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11번으로 가셔서 음식 모형을 제작하는 것은 制作 美食模型 하는 것은 是一个 자, 朝阳产业라는 말이 떠오르는 산업인데 만약 그게 안 되면 很有前途的
굉장히 앞날이 있는 아니면 원래 표현을 보자면 有市场潜力的 潜力우리 6급 단어 아마 6급을 공부하셨으면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잠재력이 있는 이런 식으로 어떤 수식어든 상관없으세요.产业 산업이다. 그치만 왕허는 창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 자신의 그것을 전수하고 싶어한다. 이게 훨씬 중요하지 않나요? 발견했다. 그만큼 여기가 지금 중국이 이게 안 좋구나. 이 시장이 안 좋구나. 그치만 이거는 앞으로 되게 떠오르는 산업이니까 자기가 창업이 어렵다는 걸 아니까 자신의 기회를 이게 훨씬 더 낫잖아요. 제 생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왕허 기피한다. 深知 뭐를 创业艰难 창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 想把自己的记忆 자신의 기회를 传授 6급 동사 누구누구에게 전수하다 传授给有需要的学习者 수요가 있는 학습자들에게 전수하고 싶어하고 他说 그가 한 말 중에 이거는 간접화법으로 바꿔도요 크게 인칭이 바뀌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가셔도 돼요. 중요한 말은 이 업계를 크게 발전시키려면 要想让这个行业 5급 단어 업계 行业发展起来 하려면 必须让更多人参与进来 참여해서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 40%의 내용으로 우리가 쪼개낼 수 있겠습니다. 단락을 좀 분배를 할 건데요. 1번 단락 앞에 걸 보면서 제가 좀 해드릴까요? 보시면 1번 단락은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딱 이렇게 시작을 하는 글이 시작되는 느낌이라서 하나를 일단 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일본에 가서 그 샘플을 보고 아 이거 내가 해야겠는데 이거 괜찮겠는데 하니까 안 해도 지지했다까지를 저는 2번 단락. 그리고 3번 단락은 이제 거기 뛰어들어요. 직업도 그만두고 일본에 막 이제 유학도 가고 했는데 돌아와서 만들어 보니까 별로하고 또 비교도 하고 그래서 미술학원도 다니고 실패도 하고 해서 성공하는 데까지 3번 단락. 그 다음에 이제 팔아야죠. 그래서 거기 주점에 가가지고 디스플레이 해줬는데 딴 데서 또 다 알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유명해서 성공했다. 아까는 제품 개발을 성공한 거고 이제 파는 것까지 돈도 많이 버는 것까지 4번 단락. 그리고 회사 등록을 하러 갔더니 이게 시장이 별로 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서 패스.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수하고 싶어 한다. 5번 단락. 다시요. 아까 요게 5번 단락, 4번 단락, 그 다음 여기서부터 5번 단락. 요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1번 단락 왕허를 간단하게 소개. 2번에서 5번 중간까지 일본에서 음식 모형을 보고 유학 가서 기술을 배워오는 것까지. 자, 5번 단락 중간에서 7번까지 귀국 후에 실패를 많이 해갖고 제작에 결국은 성공함. 그 다음 8번 음식 모형이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함. 9번에서 11번 창업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려고 함. 제목은요. 이런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食品 혹은 美食라고 해드려 모싱시라고 하거든요. 왕허 요렇게까지 붙여주는 방법. 아니면 거꾸로 뒤집어서 왕허의 음식 모형 이렇게. 왕허를 주로 놓느냐 아니면 음식 모형을 주로 놓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번 적중특강도 우리 최은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적중특강이라고 해서 문제가 똑같이 딱 이게 나온다. 그건 아니지만 어떤 포인트나 그리고 접근 방법이나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로 적중특강 정말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거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 이름 치시고 적중특강 치시면 유튜브에 막 나와요. 하나만 보지 마시고 좀 여러 개 보시면 어느 정도 시험에 이거 정말 잘 나오는 거구나 하는 것들 그리고 쓰기는 정말 많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개 보시고 시험 잘 치셔서 다음번에는 또 우리가 7급, 8급, 9급 시험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